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웬타로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주제, 결국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사람, 여러분과 결혼이라는 인연의 끈을 가지고서 같이 함께 이 많은 풍파와 결혼이 꼭 여러분 행복만은 아니죠, 그쵸? 그치만 행복한 풍파죠, 그쵸? 우리 인생은 다 결혼이 아니더라도 풍파가 있으니까요. 이 모든 풍파 너랑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 같이 몸으로 온몸으로 막아서자. 같이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이야기 다뤄볼 거고, 제가 결혼 영상에서 꼭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다 여러분 아주 많이 들어보신 저의 그 애청자 분들께서는 단번에 아실 거예요. 제 결혼 영상이나 새로운 인연운에 대한 영상에서 이 사람의 직업, 외모, 배경, 집안, 뭐 성격, 성향, 모든 것들이 막 하나하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머리는 이럴 거고요, 얼굴이 이럴 거고, 키는 이럴 거고요, 나이 이럴 거고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리딩 안 할 거고,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 눈에 띄는 카드가 가장 강하게 말해주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운명적인 어떤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잡아낼 건데, 제 영상의 어떤 스타일이라면 스타일이겠지만, 애매하게 둘러서 말하진 않을 거예요. 약간의 어떤 제 영상이 좀 철학적인 부분,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정말 운명적인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 좀 담고 있는 색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애매하게 둘러서 뭔가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뭐 너도 나도 내 남편일 것 같은 이런 느낌보다는, 모든 사람의 제너럴이다 보니까 케이스는 다 다를 거예요. 그치만 그 특성 사이사이에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요거를 여러분만이 캐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 관점에서 나오는 카드들 전부 다 세세하게 파헤쳐 볼 거니까요. 키나 뭐 여러 가지 다 나왔는데 나이에 대한 부분 없는데요. 다른 번호는 나이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수도 있고, 대신 키나 외모적인 부분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결혼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그쵸, 우리가 막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정말 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 그리고 이제 누군가와 결혼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다 보니까 좋고 싫고 또 그 안에서의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뭐 그냥 들으면서 뭐 다 행복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듣기보다는, 이거를 또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내가 이런 사람과 만나게 돼서 또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지 나도 알지만, 나도 어른이다 보니까 알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과 한평생 약속을 하겠다는 결심이 서기까지 나한테 얼마나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을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듣게 되는 그런 리딩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좀 생각을 같이 저와 하시면서 나누면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예요. 그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예전에 이제 같은 주제로 뭔가 이제 영상에 어떤 일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또 뭔가 이 결혼에 대한 부분 나왔다고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럴까봐, 만에 하나 여러분 이게 조금 잘 듣다가 정말 좋다 하면은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제 영상에서 안 해요. 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정말 싫은데, 이 영상을 같이 지키고 우리가 정말 나누려면, 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요. 그때 같은 주제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먼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처음으로 조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리딩 시작할게요. 일시정지 해두시고 나서 카드 선택하는 곳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네, 1번 여러분 먼저 상대방과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어느 시점에 만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은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해에, 그게 뭐 언제가 됐건 요 해에 큰 사이클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운명적인 일들이 많을 거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거나 내 사이클의 주기가 확확 바뀐다거나,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까지도 이 주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순간 나의 최고의 잠재된 능력 자체를 발휘하고 있을 시점이에요. 생전 내가 안 해봤던 사업이나 직업에 몰두를 하게 되는 시점이라거나, 내가 안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험에 진짜 붙어서 그 다음 나의 취업을 준비하게 된다거나, 그쵸? 여러 가지로 공무원 시험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면 내가 해외로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그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크게 돌 거예요. 그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에요.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시점에 상대방과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여러분이 와, 정말 많은 게 변하는구나 내 인생에. 나 이 나이에 결혼할 거라고 그냥 대충 짐작은 했겠지만, 나 진짜 하게 될지도 몰랐고, 나 이 사람 만나게 될지도 몰랐고, 거기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있을지도 몰랐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에 의한 변화인 거죠. 변화가 그냥 막 변한 게 아니에요. 막 변해서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어머 어떻게, 이게 아니라 변화하는데 계속 확신이 있는 상태예요. 그때 상대방과 만나게 된 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만이 내 인생에서 달라지는 게 아닐 거예요. 이 해에, 상대방을 만나게 되는 요 해에 정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여러분들이 변화하게 되고, 성격, 성향, 나 굉장히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너 되게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얘기할 때, 와, 나 되게 많이 변했구나, 내면적으로도 외면적으로도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인생이 이제 터닝 포인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변화, 변환, 순환, 방향, 성장, 요런 카드들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이클 자체가 이제 돌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이 변했다고 느껴지고, 변했다 내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그걸 이제 부딪히고 내 것으로,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거예요. 상대방의 특징 좀 알아볼게요. 바로 소울메이트라는 카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여러분. 혼자 일하는 사람일 확률도 높아요. 혼자 일을 차렸거나, 예. 사업이든 직업이든 취미든 굉장히 독립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다. 키 커요. 외모적으로 날씬하고 비율도 좋기 때문에 외모가 주는 수려함, 화려함보다는 이 사람의 전체적인 몸에서 주는, 바디에서 주는 피지컬 자체가 좋을 것이다. 옷태는 뭐 당연히 나겠죠, 그쵸? 어릴 때 뭐 모델 활동을 했든 화보를 찍든 뭐 프로필 사진 찍는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요즘 뭐 바디 프로필도 많이 찍잖아요. 일반 나의 뭐 어떤 프로필이라고 하기는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런 느낌, 이 사진에 많이 담기는 이런 사람일 것이고, 이 되게 직업 자체도 유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좀 진보적이고 약간 진취적인 이런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거죠. 그렇고, 상대방하고 여러분이 왜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가, 상대방과 여러분이 왜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가라는 포인트에서는요, 나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쉬어감, 진정한 휴식, 진짜 시간, 요런 것들 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해치워 나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카드들 보면 막 이것저것 바빠요. 모든 걸 다 내가 해치우고 내가 부딪혀서 결과를 만들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약간 이런 개척 정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나 이런 거 없이 내가 스스로 읽어 나가고 깨부수고 맞서야 되는 상황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혼자.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그렇게까지 결혼에 대해서 엄청 호의적인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결혼이란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만나게 되면서 제가 뭐랬죠? 쉬어감, 요거 좀 느낀다 그랬죠. 휴식, 진짜 시간, 요런 것들 좀 찾게 될 거예요. 이 사람과 연애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요.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안정적이어지는구나 요걸 느껴요. 아, 나 내 인생에 아무도 나 안 지켜주고 내가 혼자서 다 나 지키고 내가 혼자서 다 일으켜 세우고 이러느라 방패막도 없고 든든한 어떤 그 저기 든든한 나의 어떤 백 요런 것도 없어 보이고 백이라는 게 꼭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맞잖아요. 내 그 친구나 사람이나 가족이나 여러 방면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내 일상이 안정적이고 안락해지고 어떤 큰 변화 앞에서도 그게 마치 이제껏 매일 해오던 일처럼 되어진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 사람과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크게 내가 이제 무서울 것이 없겠다. 요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제 내 에너지를 잘 사용하게 될 것 같다. 그동안은 나를 지키느라 온전히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과 함께라면 같이 해나가면서 내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어디에 한 번에 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방향성과 이 구체적인 틀이 좀 잡히는 느낌이 들면서 막 분산되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 드는 느낌. 그러면서 이 사람과의 결혼도 알아서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될 거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미래에 함께할 나의 배우자겠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면서 또 그것도 있어요. 그간 과거에 만나왔던 모든 인연 뭔가 이 어떤 인연의 과보를 청산하는 듯한 마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사실 결혼은 좀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쵸? 그래도 어떤 결심하게 되는 의미는 이러하다는 거죠. 결혼한다고 뭐 진정한 뭐 인연의 과보는 결혼을 하고 나서 갚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내가 그간의 어떤 굳이 지나고 보면 안 얽혔어도 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인연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을 만나면서 말끔히 좀 해소되는 느낌 막 잔파리들처럼 막 꼬였던 이런 인간관계가 딱 이제 집중해야 되는 인간관계로 좁혀지면서 뭔가 내가 든든해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을 좀 이렇게 같이 지켜주는 데 있어서 내가 되게 지킴을 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라고 나와요.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여러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과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어느 시점에 만나게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계절이 좀 저는 먼저 떠올랐어요. 이 카드들 좀 보면서 약간 어떤 계절, 봄. 근데 봄이라 그러기엔, 여러분, 약간 봄이라 그러기엔 좀 서늘해 보이는데요? 봄으로 가는 겨울의 끝자락. 초봄 약간 요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절기상으로는 약간 봄이라는 어떤 이 절기, 계절성을 띠고 있고 차가운 봄, 약간 요런 느낌. 얼어붙었던 게 살살 이렇게 녹아드는 요런 시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이때 여러분과 이 사람이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배경, 이런 특성을 가진 나라, 지역에서 만나게 될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여러분은요. 이 사람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좀 큰 틀에서는 어떻게 뭐 사내 연애인가 이렇게만 하지만 뭐 사내 연애만은 아닐 수가 있죠. 사회생활이 뭐 다 사내 연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 가지로 저도 여러분도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큰 틀에서는 그렇다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친구에서 연인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어떤 사교 모임, 사교 생활 포함해서 사내 연애, 동료, 동기 혹은 뭐 학연으로 연결이 되건 같은 직장이나 사업차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연결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연애라거나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업종이든 나와 상사의 관계이든 내가 사업을 하고 상대도 사업가인데 우리가 같은 취지에서 만난 모임 뭐 요런 거, 여기서 이제 서로를 좀 알아보고 서로 되게 좀 윈윈하게 된 어떤 이런 관계들, 요런 것들이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너지 효과도 굉장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뭐 나와 고객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죠. 이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하여간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이 사람하고 알던 사람이 야, 내 친구 있는데 소개해줄게, 요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 자체도 사실 이 리딩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근데 좀 상담할 때도 그렇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나 우리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해요. 개인 상담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몇 년씩 이렇게 계속 단골인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서로 진짜 속속들이 막 알고 있고 잘 지내시냐 맨날 안부 묻고 기억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 요런 게 만약에 나온다, 처음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이러는 분들 중에서 간혹 아니면 그때 되게 선입견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결혼을 전제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서 사랑 없는 마치 조건적인,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만나는 게 맞아요. 사랑만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조건을 보고 우리가 타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갖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지겹지만 상대도 지겨운데 어쩔 수밖에 없는 느낌이라 등록을 했다가 우리 둘이 진짜 인연이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조건 여기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맨날 이거 사람 갈아치우듯 만난 사람이고, 근데 상대 또한 그 생각으로 여기에 있으면서 회의감에 젖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둘이 마음이 맞는 것도 인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예시를 나올 때, 딱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일단 어찌되었든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만남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반전이에요.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친근하고요. 친숙해요. 사교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되게 프렌들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이 의외로 장기적일 수가 있어요. 오랜 연애 끝에 만남, 알다 보니까 오래 만나게 됨, 자주 보게 된다, 요런 느낌. 그래서 꽤나 오래 지속적인 인연이 연인으로 되어지는 느낌이다. 상대방 특징에 대해서, 상대방 어떤 사람일까요? 상대방 굉장히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보통 예술적이다 하면 어떤 다른 예술성을 발휘해야 하는, 이제 다들 이제 그런 걸 떠올려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떠나서 우리 이제 그런 선입견은 아니고 대표적인 그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예술적이다 하면 연예인, 예능, 사진, 그림, 노래, 글, 춤, 여행, 뭔가 막 약간 요런 느낌, 디자인, 요것만이 예술성을 띠는 직업이다라고는 하지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예술성을 띠지 않는 직업이 어디나 이러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대입을 시켜오면 되는 거지만 말도 하나의 예술이고 내가 나를 표현하고 브랜드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미적 감각을 좀 많이 봐야 하는 어떤 심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쵸?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나 어떤 심미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걸 최상위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그럼 의사 선생님이 예술성이 뭐가 필요하냐? 그분들은 필요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창의성이 분명히 발휘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글 마찬가지일 거고, 누가 쓴 걸 받아서 적는 원고, 그냥 받아 적는 사람, 요런 느낌이 아니라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어떤 종류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보면 이 사람 좀 특징이 약간 어두운 색 머리, 피부 자체는 하얄지 몰라도 머리나 이런 머리 헤어 컬러 이런 부분이 어두운 색, 약간 차분한 느낌, 딥한 컬러, 이런 거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요. 디자인 좀 관심 있겠고, 향수, 보석, 액세서리로 친다면 시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헤어스타일 연출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좀 진부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가 외모적으로. 잘 꾸미고 정교하고 좀 디테일이 살아있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말이 잘 통할 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본다는 거죠. 매력적인 성격이고 되게 잘 웃겠죠. 꾸민다 보다는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이 있다면 잘 차려입는다. 이게 맞죠. 때와 장소를 가려서 굉장히 잘 차려입는다. 그런 쪽으로 센스가 있다. 라는 게 맞습니다. 그냥 막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깔끔하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 상대방과 여러분이 왜 결혼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뭐 결혼 프리패스 상이다. 뭐 그죠? 뭐 예의가 바른 것도 그죠? 이런 거 다 뭐 프리패스 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무시 못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예의가 있을 겁니다. 나와 만남에 있어서 배려와 예의가 몸에 배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껴요. 결혼에 대한 예의가 있다는 생각을 느끼게 하는 사람. 나를 되게 만족스럽게 만들고 나를 좀 들뜨게도 하고 여러분이 막 그렇게 막 평소에 막 들뜨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들뜨게 좀 만들어주고 물론 막 혹해서 결혼한다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여러분 사실 혹하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막 너무 싫고 막 끌려갈 것 같아요. 끌려가는 사람으로 막 결혼하진 않잖아요. 끌려가는 심정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혹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쵸? 요런 부분들 있겠고 이 보여지는 것들, 이 사람이 쌓아온 것들 여러 가지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우리 상황이 또 그러하고 정말 흔하지만 이 사람은 청혼할 때 왜 꽃다발 주잖아요.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나 선물 줄 때나 꽃다발 이런 거 줄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독특하고 좀 감각이 있게 좀 만들어 오거나 주문 제작하거나 좀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쓸 사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다르다 그렇더라도 이 사람의 이런 면이 나하고 되게 상호보완됨을 느낄 거고, 이 사람이 나하고 되게 비슷하다면 정말 더 좋을 거고, 그죠? 그리고 제가 예술적이라고 한 거랑 똑같이 집, 이거 빼놓을 수 없어요. 인테리어 관심 많고, 자기가 가진 집, 요런 것에 대한 이 좀 확실한 생각 이런 게 좀 있어요. 내 집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직접 꾸며야 되고 요런 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두 분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같이 살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꾸미고 요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살게 되겠구나 받아들이게 되실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 두 분은. 아시겠죠?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상대방하고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어떤 시점에 만나게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두 분을 이어주는 가장 큰 매개체가 있어요. 이 온라인이에요. 신기하죠?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서 사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고,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만나게 됐건, 실제로 만나게 된 다음에 온라인상의 어떤 우리의 뭐 연락처, 홈페이지, SNS를 주고받으면서 그 이후로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서로 알아가는 시기, 서로 더 빠져들게 되는 시기, 요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일단 결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 우리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는 온라인 요 매개체가 굉장히 두 분을 이어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온라인에서 만나게 됐을 수 있겠고 말씀드렸죠. 그냥 뭐 예를 들면 내가 우연히 알아본 정말 뭐 내 반려견과 댕댕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카페
펜션을 알아봤어. 갔어. 헉,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너무 친절해 사장님이. 그래서 막 저 SNS에 올릴게요. 막 이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주고받아요. 확인해야 되니까. 막 좋아요를 누르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편적인 예시예요. 제 옆에 저희 애기가 있기 때문에 댕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생각난 예시고 요런 것들 다 뭐 상관없단 겁니다. 그치만 가장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점 요거 그 온라인 무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류가 생겨요. 자, 상대에게 영감을 받게 된다. 여러분의 삶에 영감을 받게 된다. 상대가 나의 삶의 어떤 원동력 이런 것들 좀 심어주게 돼요. 뭔가 살아있는 기분 이런 거 좀 느끼게 돼요. 되게 드라마틱한데 두 분은 좀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요. 서로의 삶 혹은 지체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좀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좌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목표, 뭐 계획, 또 목적 이런 게 좀 분명해요.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도달하는 시점에 이 두 사람이 더 돈독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연인 사이,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어떤 사이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다. 서로가 지식도 공유하고 뭐 같이 변화하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기꺼이 응원해 준다 그러죠. 아우 막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괜찮지만 잘 나가는 게 너무 배 아파 이게 아니라 서로 성장하게 된다. 성장을 응원해줘. 그 사람도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나도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응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야, 너 진짜 잘 되니까 내가 다 기쁘다. 야, 너 행복하게 얼굴 핀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당신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제가 다 기뻐요. 진짜 이런 느낌. 한 사람이 승진을 하든 제2의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제2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어떤 목표가 생기든 인생 두 번째 직업 이런 거 그죠? 발령을 받든 유학을 가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어떤 시점들에 두 분이 좀 함께 하게 된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대방의 특징 어떤 사람일지 좀 봐야겠죠? 여러분 유명세라는 말 아세요? 유명세? 우스갯소리긴 한데 상대방은 일단 유명해요. 유명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명세라는 게 이제 유명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되게 칭송받고 모두에게 칭찬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유명하니까 유명세를 치러라. 너가 유명하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것도 너의 몫이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런 소리가 있듯이 유명세를 나름대로는 좀 톡톡히 치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유명하고 알려져 있고 검색하면 나오고 SNS에 치면 뭐 사업자 계정이 있든 뭐가 나오고 홈페이지가 있고 뭐 저처럼 유튜브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소문나 있거나 그 사람의 영업장이 소문이 나 있을 수 있고요.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하나의 어떤 팬덤, 하나의 팬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명세 이걸 좀 치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 그냥 치면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좀 유명하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 유명하다는 어떤 명과 이게 좀 분명할 거고요. 이 사람 그리고 좀 그 직업적인 특징 중에 외국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외국계 기업일 수도 있겠고 그죠? 외국의 어떤 외국어를 잘한다거나 외국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외국 그죠?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야 한다거나 항공사 이런 쪽 관련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어요. 말 그대로 스타카드도 좀 나와 있잖아요. 배우, 연기 요런 유명세 포함돼요. 춤, 노래 진짜로 스타 요런 스타성이 발휘되는 인플루언서 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왜 보면 강사분들 중에서도 스타 강사 요런 쪽으로 좀 이런 느낌 있죠.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뭐 어떤 목적의 방향성을 잡게 해주는 직업 또한 좀 포함이다. 그렇다면 나는 상대방하고 왜 결혼을 생각할까요? 나하고 상대방은요, 여러분, 서로가
노력해서 서로의 사랑을 얻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시점과 상황이 생겨요. 우리가 한 차례 좀 떨어져 있어야 한다거나 우리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어떠한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서로가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저절로 알아가지고 어쩌다가 만나다 보니까 뭐 결혼하게 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된 것은 아니라 이런 상상이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날 사람이 또 있을까? 우리 같은 어떤 이런 서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좀 운명적인 어떻게 보면 상상만 해왔던 이런 루트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게 되고 진짜 사랑하게 될 거라고 알았을까? 나 내 인생에 이 사람 말고 여러분 중에서 이별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그때 헤어지고 이 사람하고 끝나고 나서 나 다시는 내 인생에 결혼 같은 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고 나 이제는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았어. 나 너무 지겨워. 나 이제 사람이라면 나 너무 끔찍하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여자면 남자 너무 싫고 남자면 뭐 여자한테 나 너무 힘들었고 뭐 요런 어떤 느낌 받는다거나 내가 너무 고생해서 나 이런 거 좀 싫어. 나는 결혼이고 뭐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계획에도 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봐도 내가 되게 다르거든요. 이거는 되게 운명적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결혼 자체가 이상하거나 계획에 없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되고 이미 우리가 결혼하길 마치 예고되어 있던 것처럼 결혼을 생각하고 꿈꾸고 진행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서 친구와 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고 꿈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늘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의문점이었다면 그거를 좀 해결해주는 키를 이 사람이 갖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거예요. 어쩌면 이게 나의 결혼이 이 사람과의 결혼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하고 덜 이별해서 아프고 뭐 더 내가 잘 살고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던 여러분에게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좀 차원이 다른 꿈을 꾸게 만드는 상대방일 것이다 라고 좀 느껴질 거란 얘기예요. 성장이라는 키워드, 믿음이라는 키워드, 꿈이 현실로 된다는 이런 느낌,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하고의 결혼의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잠시만 물 좀 마실게요. 자, 이제 4번, 5번 요때쯤 이제 가기 시작하면 목이 이제 점점 제가 이제 막 진심을 담아 막 얘기하다 보면 목이 이제 조금씩 그죠? 되게 됩니다. 자, 목을 이제 추렸고요. 시작해볼게요. 우선 사원분들 카드 되게 예쁘죠. 뽑으신 카드 자체가 굉장히 좀 예쁘고 그죠? 좀 뭔가 정열적이고 되게 좀 산뜻하면서도 신선하면서도 내 마음에 뭔가 안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막 뭔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약간 요런 느낌? 일단 상대방과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어느 시점에 우리가 만나게 될까 알려드리자면 새로운 여행지, 새로운 곳, 새로운 도시, 새로운 나라,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상대와 처음 만난다거나 혹은 이미 알던 사이인데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도움을 받는다거나 하는 등 내가 이제껏 만난 사람 중에
나에게 가장 무해하고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란 느낌을 받게 되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고 취약하고 감정적으로 되게 여러분 좀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요런 스타일이에요. 감정의 깊이도 좀 있고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요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분명히 많으실 거고요. 남들이 보지 않은 것들이 내 눈에 보여 힘든 사람들, 바로 이게 4번 분들일 겁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나는 절대 지나쳐지지 않아서 힘든 사람들, 이게 여러분일 거고요. 그죠? 때로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싶은데 모른 척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 나 혼자 내가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누군가의 비밀을 감춰주고 있다거나 나는 그냥 평범히 살고 싶었으나 내가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된다거나 하는 요런 느낌. 어렸을 적부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자라왔을 요런 약간의 어떤 느낌들도 들어요. 근데 타로로 또 막 옛날 어렸을 적 요거까지 유추하는 건 조금 오버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너럴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취약하고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내면 아이, 요런 내면 아이 요거 좀 중요해요.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점, 가장 내가 감정적으로도 약해져 있고 예민해져 있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왔다 갔다 양가 감정이 막 들어오는 이런 시점에 상대방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것이라 나와요. 과거에 알던 장소, 뭐 오랜 연애 끝에 결혼 포함돼요. 과거에 알던 사람과 비슷한 느낌, 우리가 언젠가 한번 만난 것 같은 느낌, 알던 동네에서 만나게 된다거나 하는 등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좀 인연, 연인 뭐 요런 느낌으로 막 어색하게 만난다 어떤 요런 느낌도 배제할 순 없는데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소개팅을 받는다 그래도 왜 그냥 좀 편하게 해봐야겠다 요런 느낌이 좀 드는 소개팅이 있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불편한 거 있죠.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나다 보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굉장히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가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친구, 일상의 환기가 되어줄 수 있는 나에게 전혀 무해하고 진지한 만남, 너무 불편함을 이끌어내는 진지한 만남은 아니다 보니까 시작부터 여러분과 상대방은 서로 잘 보일 필요가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뭐 어떤 사람끼리 막 그렇다고 막 다 막 보여주면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별별 이야기 다 하고 창피한 거 없이 이 사람이 내 약점 갖고 이럴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 없이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친구처럼 혹은 정말 친구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 특징 좀 말해볼게요. 어떤 사람인가요? 상대방은요,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는 아니고 독특해요. 약간 연애 경험 별로 많지 않아요. 이 사람 되게 애기 같고 약간 연애 경험 많지 않고 연애 경험이 꼭 뭐 짧은 게 연애 경험인가요? 아니면 뭐 진지한 연애가 연애 경험인가요? 이성 자체를 아예 안 만나야지만 연애 경험이 없는 건가요? 다 다를 수야 있겠지만 진짜 사랑 알죠? 사랑에서 이 사람과 연애가 지지고 볶고 요런 경험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인내해야 되는 게 있긴 해요. 센스를 좀 여러분이 챙겨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마음에 들 거예요. 누가 다 알려줘갖고 왜 정석대로 마치 그 다음 차례인 나 만나서 똑같이 과거 연인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약간 요런 느낌 또 내가 싫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또 특징 알려드려요. 여름. 뜨거운 태양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지역, 나라 혹은 여름에 태어난 여름 특성을 띠는 시간에 태어난 사람,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 등 모두 좀 여름하고 좀 관련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름 좋아하는데 겨울에 태어났다거나 여름에 태어났지만 더위를 못 참아가지고 나는 겨울에 하는 스포츠만 즐기겠다 뭐 요런 느낌으로 완전히 뜬금없는 시계 요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이러니한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는 나보다 좀 어릴 수가 있어요.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우스갯소리긴 한데 정신 연령이 나보다 예를 들어 뭐 오빠야.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나 친구 같아. 왜 이렇게 오빠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약간 요런 느낌. 아니면 내가 남자야. 근데 이제 뭐 그쵸. 애기 같거나 내 여자친구가 요런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귀여울 거예요. 근데 귀엽다 보니까 그냥 웃어 넘기게 될 수도 있고
상대방 성격이 여러분 조금 있는데 섬세해요. 그리고 좀 약간 여려요, 마음이. 그래서 좀 보호받기를 이 사람이 나 좀 보호해줘. 나 징징거릴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좀 보호해주고 싶다는 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생겨요. 이 사람은 내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 지켜줘야 될 것 같아. 요런 느낌. 아시겠어요? 뭔가? 야, 얘네들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속살이 좀 이렇게 보들보들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겉에는 되게 이렇게 좀 뭔가 철벽 칠 것 같고 약간 이런데 속은 누구보다도 세상 여리고 요런 여리여리한 요런 느낌. 내가 여자라면 내 남자친구한테 모성 본능이 생길 수 있고 내가 남자라면 부성애가 느껴져서 내 여자친구를 지켜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 호기심이 많고 웃긴 건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직업하고 성격이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본 성격, 여러분 앞에서만 나오는 이런 성격하고 직업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은요, 이 사람이 모르는 일이나 경험이 없는 일을 한다거나, 막 몰라, 나도 몰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연애만 그런 겁니다. 연애에서만. 모쏠이란 건가요? 뭐 자발적 모쏠 혹은 뭐 모쏠이 아니더라도 뭐 한 사람 정도 만나다가 쭉 연애 안 한 케이스 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맞단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내가 상대방하고 왜 결혼을 생각하나요? 두 분은 일단 서로 살면 우리가 너무 즐겁다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아이가 먼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다 그래도 애 때문에 결혼해서 너가 내 인생을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아이가 축복일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느낌 들 수 있고요. 아이를 싫어했던 사람이라도. 자, 여러분. 내가 아이를 생각하게 되는 시점일 수도 있고요. 내 나이가 걸려서 갑자기 아이를 이대로 가다가 결혼도 안 하고 내 아이를 뭐 못 낳으면 안 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대방 특징 자체가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낙천적이고 어린애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웃어넘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이런 것도 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막 자식 둘을 키우는 건가요?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도 이 사람이 또 나를 지켜줄 땐 또 잘 지켜주고 나의 요런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단 마음이 들면서 내 자체도 내면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면 느껴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 이 정도면 막 상대방한테 의지하고 싶어서 결혼한다는 느낌보다 나 이 정도면 하나의 가정을 내 가족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 사람이라면 요런 느낌이 좀 든단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 분들. 마지막이죠?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5번 분들을 보면은 꼭 뭔가 막 마음이 좀 아려요. 뭔가 뭉클하고. 왜 그럴까? 왜 그리고 하필 5번 분들 의식한 적도 없는데 왜 유독 5번 분들 카드에 꼭 은둔자 카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약간 좀 심오해져요. 이게 리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 그럴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럴 리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우연의 일치라 그러더라도 느낀 게
그럼 5번 분들은 내 영상을 보는 나의 5번 구독자, 나의 5번 애청자 분들은 꼭 이 카드를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니 여기에 연결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오늘도 받습니다.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하고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뭐 어느 시점에 만나게 될까요?를 먼저 알려드리면 내 인생의 교차로, 말 그대로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동시에 더불어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차례 큰 이별을 겪고 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둘 중 한 사람을 택해야 될 때 이 사람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일은 다 됐어. 내 인생에 이제 중요한 건 끝은 아니라 그러더라도 중요한 이제 제2의 중요한 선택이 직업 다음으로, 일 다음으로, 돈 다음으로 나는 이제 일단 결혼이야. 그때 그 타이밍에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의 동반자라면 그때 그 갈림길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제는 결혼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내가 사랑과 일 중에서 혹은 사랑과 적당한 타협을 봐야 하는 시점이라거나 여러 가지 개인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결정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좀 나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은 다 다르겠죠, 우리가. 그쵸? 근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 무엇인지를 이 시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 제가 말씀드린 이 위에 상황이라는 거고, 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이 시점에 그동안은 여러분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이거야. 그러니까 난 여기 올인하겠어. 나 이걸로밖에 안 돼. 열심히 해서 성공하자 차라리 이러거나 나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그러니까 만나자 이렇게 해왔다면 이제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두고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 일 사랑했는데요. 일은 사랑해서 했겠지만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일을. 근데 이제는 그 일로 하여금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내가 이 일 다음으로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뭘 더 해야 될까? 진짜 행복한 고민. 그 다음의 레벨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별을 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게 이별하고 너무 아팠어. 별의별 걸 다 겪었어. 내 인생에 이럴 수 있었나 싶었는데 진짜 이런 일들이 막 생겼어. 사람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싶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나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진짜 행복을 꿈꿔요, 이제는. 이젠 진짜 내 인생에 정말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요런 느낌. 행복. 나 이제 이 사람이라면 진짜 솔직히 나 이제 행복하고 싶어, 이 사람하고. 나 이 사람 만나서 이제는 나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요런 느낌을 생각하게 되고 그걸 두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을 망설여야 하는 시점에 수많은 대안들을 놓고 이 사람과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손을 잡게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오랜 방황의 끝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거 예시예요, 여러분. 내가 여자라면 두 남자를 두고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남자라면 두 여자를 두고 고민했을 수도 있겠고 내가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일과 사랑 중에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나 지금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아라는 시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혹은 내가 성별이 다른 두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예시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땐 내가 결혼을 하는 게 맞는가, 이대로 자유롭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일 수도 있다는 거. 어찌됐건 내 인생의 교차로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시를 이것저것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들도 껴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내 상황에 대입을 시킬 수 있는 예시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특징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관대해요.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성향도. 심리적으로도 성향적으로도 외향적이고 막 이렇게 시끌벅적한 거 좋아하고 파티 즐기고 이런 느낌보다 성숙하고 좀 깊고 생각 깊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상대를 좀 헤아리는데 좀 일가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의 생각, 뭐 심리, 마인드, 마음 이런 쪽에 관심 많기도 하고 그걸 파악하고 읽어내는 데에도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사람 자체가 좀 따뜻하고 정이 있어요. 냉철할 땐 냉철하고 결정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하고 결정에 있어서는 나처럼 생각이 복잡하다거나 망설이다거나 우유부단하진 않지만 따뜻한 사람은 맞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성격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이 사람과의 결혼이나 만남이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왜냐? 나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봉사활동 혹은 사업을 하면서 후원을 하는 곳이 있다거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딘가에 후원을 하고 있다거나 매주 가는 봉사활동, 매달 봉사해야 되는 곳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 심리 상담을 받았던 경험이든 하는 걸 좋아하든 심리치료, 심리를 다뤄야만 하는 모든 직업. 꼭 심리 상담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 대통령 아시죠? 강아지 대통령도 강아지 훈련사도 심리를 다뤄야 하거든요. 보호자와 반려견의 사이를 보고 보호자가 이 반려견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보호자의 마인드 때문에 반려견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끌려다니는지 끌어줄 수 있는지 내가 힘들어서 방치하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심리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란 거예요. 심리를 이용하는 직업, 심리 이용이 아니라 활용. 그리고 심리를 이용해야만 할 때는 이용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적절하게. 심리를 다뤄야 하는 직업이라고 해서 꼭 심리 상담가, 심리 상담사, 부부치료사 요렇게만 나뉘진 않아요. 포함돼요. 이거 포함되지만 꼭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야 하는 영업성이 뛰는 일 포함돼요. 사람들을 좀 더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는 뭐 중개, 중매자, 뭐 조력자, 코칭 혹은 뭐 플래너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 대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심리 쪽에 재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냥 영혼 없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거면 그 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마지막. 상대방과 여러분이 왜 결혼을 생각할까요? 자, 여러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왜 이 시기에 상대가 나타났냐는 거죠. 왜 이때 이 사람을 두고 내가 고민을 했어야 했냐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 타이밍에 내 옆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하필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왜 이 사람이 곁에 있냐는 것이죠. 타이밍이 잘 맞았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뭐 선택과 집중, 뭐 결정, 그죠? 이거 전부 맞아요. 그 사이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사람하고 나는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요. 서로가 결혼할 시점에 내가 결혼이 필요했던 시점에 상대도 결혼을 원하고 나도 결혼을 원하고 내가 내 삶이 어찌되었든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던 시점에 상대가 있고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죠. 이제 같이 갈 누군가가 있어야 했던 시점에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 것이란 희망이 보여요. 교차로에서 머뭇거렸던 여러분인데 끝은 뭐가 될지 그 길에서 어떤 것을 만나게 될진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이었는데 우리였는데 그럼에도 5번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함께라면 다른 인생을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돼요. 심어줘요, 그 사람이. 내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잘 맞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 끝에 이 사람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갈래길에 교차로가 맨 처음 나왔잖아요. 어쩌면 맨 처음 우리 되게 이게 좀 소설 같기도 해요. 이 처음의 시작과 끝이 기승전결 쭉 어떤 한 편의 책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서 느끼는 건데 처음에 우리 교차로에서 시작했죠.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근데 왜 결국 이 사람하고 결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 리딩에 교차로에서 이 사람을 내가 생각해갖고 계산해서 선택했다기보단 내가 어차피 가려고 했던 내 교차로에서 딱 서서 나 일로 가야 돼. 갈 거야. 나 이게 내 길이야. 라고 했던 길에 이 사람이 있었을 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였구나. 그냥 이 갈래길에 내가 가는 길 그래 선택했어. 난 가고 있어.
아, 근데 너가 여기에서 있었구나. 그럼 우리 같이 가면 되겠네. 라고 느끼게 되실 거란 거죠. 5번 분들, 저 이거 제가 리딩하면서도 약간 소름 돋았어요. 꼭 이런 결혼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